이상한 소리를 해. 자, 그 다음에 402번도 좀 같이 보죠. 402번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선생님 생각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가볍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AK 그래프가 있답니다. AK 그래프면은 무리함수 그래프와 직선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파악되십니까? AK 그래프 좌변은 무리함수잖아요. 우변은 일직선함수고, 그죠? 그거의 원소가 X, 교점이 되는 거죠. B는 원소가 K래요. 자, 이렇게 복잡하게 만나지만요, 이게 함수식의 그래프가 조금 식이 간단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B는 원소가 K래요. 근데 그 K가 뭐냐? AK의 개수. AK는 교점의 X좌표가 원소라고 그랬죠? 그게 3. 아, 그러니까 이거네. K가 예를 들어서 2가 될 때, 예를 들어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K를 2로 놓고 풀었더니만 AK, 그럼 A3가 A2가 되겠네. A2의 원소가 교점이 2개가 나오더라. 그러면은 그 2를 집합 B의 원소로 생각하겠다 이거예요. K를 설정해주고 AK 집합의 원소가 3개가 될 때, 아까 3개일 때 있었잖아요, 앞에 문제에서. 그죠? 그 3개일 때의 K 값을 B에서는 원소로 채택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아까 3일 때가 앞에 문제를 따지면 그 A가 0하고 2분의 1 사이였습니까? 그죠? 문제는 달라졌지만 이해를 위해서. 그럼 앞에 문제에서 앞전 칠판 문제 지워버렸는데 A가 아니라 K로 썼다면 K가 0하고 2분의 1이 바로 집합 B의 원소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원소라는 거는 유한집합일 수도 있지만 무한집합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근데 이제 다만 이거는 있겠죠. 앞에 페이지 문제는 무리함수식은 거의 비슷하죠, 이거랑. 그죠? 그죠? 좀 달라요. 거기서는 절대값 x하고 x라서 한쪽 편이 상수함수가 나왔잖아요. 서로 박살나가지고요. 여기서는 양쪽이 다 무리함수인데 높낮이가 좀 다른 무리함수가 나오겠죠. 양수일 때는 4x가 나올 거고 음수일 때는 뭐가 나올 거야? 마이너스 2x가 나오는 거니까 높낮이가 다른 무리함수가 나올 거예요. 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01번만 풀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야. 그리고 C는 말 그대로 그냥 사이범위죠.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하죠? B하고 C하고 같도록. 그럼 뭐 말만 장난만 쳐놨다 뿐이지 결국은 B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네. 원소가 3개가 나올 수 있는 범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복잡했다 뿐이지. 그죠? 앞에 페이지 문제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보니까 사진들 찍어놓은 거 집에 가서 정리할 수 있게끔 좀 필기를 좀 크게 잘 해놓으시고 그냥 뭐 시험 보기 전에 혹시나 나오려나? 나중에 나오려나? 잘 보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특강 수업 듣는 거 필기를 잘 해놓는 사람은요, 나중에 수원 수투 특강할 때도 유사 문제가 있으면 찾아보기에 괜찮은 필기가 될 겁니다.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403번 좀 볼게요. 403번. 자, 무리함수와 유리함수가 일단 어떻게 된답니까?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그러면 K가 범위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선생님 보기에는 범위일 것 같아요. 무엇을 근거로요? 세 번째 줄이 K의 범위로 나와 있잖아요. 물론 아직 조건이 다 나온 건 아닙니다. 조건이 첫째 줄, 둘째 줄 두 개다라고 하면은 첫째 줄에 있는 조건과 둘째 줄에 있는 조건을 동시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결과가 K의 범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두 조건이 다 K의 범위겠죠.
범위와 범위를 동시에 만족해야 범위가 나오겠죠. 선생님 말 이해되십니까? 부등식과 부등식의 교집합이 부등식이겠지. 부등식과 방정식의 교집합은 방정식의 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방정식은 해가 1, 2, 3, 4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부등식은 거기부터 거기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집합. 그러면은 한쪽은 땅땅땅 4개밖에 없고 한쪽은 범위. 교집합이면은 그 4개 중에 어떤 게 부등식 만족하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도 문제를 보는 하나의 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선 y는 x 더하기 2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누가? 무리함수가. 이거는 글쎄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거 풀어보겠습니까? 문제가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어려운 거는 아닌데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관계 한 문제, 또 무리함수하고 유리함수하고의 관계 한 문제, 그 두 개의 관계를 또 따져야 되는 마무리 단계가 반 문제. 그러니까 2.5문제짜리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선택권 드릴게요. 나는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연습이 필요한 입장이다. 그러면은 무리함수하고 유리함수하고의 관계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해설보고 안 맞춰도 되니까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관계만 따지시고요. 나는 무리함수하고 유리함수 관계는 좀 따질 수준의 공부가 된다. 그러면은 무리함수하고 유리함수하고의 교점 관계만 좀 따져보시고요. 난 속 시원하게 다 풀겠다. 다 푸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드는 초딩적 후회. 이게 도대체 뭐에 쓰이는 걸까요, 나중에? 근데 내가 늘 얘기하는 거, 그럼 영어는 배우는 게 뭐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토플, 토익, 시험? 에이, 그건 여러분들 보면 아직 택도 없어요. 그럼 국어는 뭐에 쓰입니까? 국어야말로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 그거 몰라도 한국말 못하는 거 관계없으니까. 그 학교 다니면서 정말 쓰임새가 있는 거는 은미체밖에 없어요, 진짜로요. 은미체는 쓰입니다, 진짜로. 그럼요. 소양과 관계들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논리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논리 짜증나, 그죠? 네, 짜증나죠. 근데 이제 그 그리스 시대 때는 그 논리 때문에 자기의 모가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했답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 소피스트라는 집단들이 있었죠. 그리스 때는요. 궤변론자들의 집단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크라테스도 소피스트 집단 중에 하나. 나쁘게 말하면 궤변론자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죠. 철저하게 직접민주주의를 했던 당시이기 때문에 어떤 귀족이 사람을 똑같은 귀족을 살해를 했는데 어떤 변호사를 써가지고 그 평의회와 원로회를 갖다가 설득을 잘하면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게 정당방위 처리가 돼가지고 벌금 내고 끝내는 거고요. 진짜 정당방위일 수밖에 없는데 자기 변호사가 약하다 이제 그런 경우면은 그게 정말 추방이나 사형으로 연결이 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럼 소피스트라고 얘기를 하느냐? 변호사가 나와서요 변론을 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재판관들이라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마음으로는요. 저놈이 분명히 나쁜 놈이라는 걸 알아. 나쁜 놈이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근데 그 변호사가 말하는 걸 논리적으로 깨질 못하잖아요. 그럼 인정을 해줘야 된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요즘이랑 비슷합니까? 그래도 요즘은 명백히 법이라는 게 있어요. 성문화된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이 존재를 했을 때는 걔네들도 약식의 자기네들끼리의 법, 성문화된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대 황제 이런 게 있었다, 전대 황제 이런 게 있었다, 그리스는 평이니까 그 황제가 없었겠구나. 그러면 더더욱이 성문화된 법이 약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빨에 따라서 사람 모가지가 붙었다 떨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논리가 중요하고 수학이 중요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소피스트들이 수학을 참 좋아했대요. 논리 싸움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학은 이런 x축, y축이 있는 게 아니라 100%보다 기하였다는 겁니다. 모래바닥에다 원 그리고 직선 그리고 삼각형 그리고 그렇다는 거죠. 좀 딴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 외심 기억납니까? 외심? 외심 뭐예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통과한 원의 센터죠. 그러면 모래바닥에서 삼각형 그리고 컴파스 잡아 돌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무슨 고민을 하게 돼요? 샤프가 그려지는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컴파스의 뾰족점을 어디다 찍느냐,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야지 한 방에 싹 그렸을 때 세 꼭지점을 딱딱딱 지나야지,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기억나요? 그거 어디다 찍는지? 그죠?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답이죠. 그러니 옛날 사람들이 머리 참 좋은 거 아닌가요? 원을 그리는데 어떻게 수직이등분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중위 과정에 증명도 돼요. 왜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이렇게 길이가 뭐가 된다? 합동이 돼요. 그리고 더 신기한 점, 합동 과정에서 어차피 밝혀지지만 수직이등분선 벌써 두 개만 그려도 교점이 나오게 돼 있죠, 그죠? 근데 나머지 수직이등분선 하나가 기가 막히게 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짤 없어요.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증명한 사람은 처음부터 이걸 어느 정도 80-90% 감안을 하고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증명을 하면서 알아낸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나중에 단계는 아 이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서 정리만 했다는 거죠. 이게 다 옛날 사람들 머리에서 생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 같이 지금 살면서 무분별하게 가짜 뉴스니 블로그에서 이상한 거 하는 이상한 얘기를 믿는다느니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뭔가를 논리적으로 증명을 한다는 게 상당히 불편한 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믿고 싶은 데는 믿고 싶은데 저 사람이 논리적으로 그걸 다 깨버려. 그럼 그런 사람 안 좋아요, 그 사람. 내가 보이는 대로 이렇게 나는 믿고 싶은데 저 사람이 자꾸 에이 그건 아니지. 처음에는 얘기를 잘 듣겠죠. 이거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짜지. 아 그래. 다음에 또 그 친구 만나면 야 이게 이렇대. 에이 그건 아니지. 이거 아니지. 그러면 이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어울리기에 너무 까니까네. 그럼 못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남녀 사이에 분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어쨌든 논리적인 사람은 피곤합니다. 그럼 나는 집에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네, 그 심각한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게 가끔 뭔가를 텔레비전을 보다가 뭔가 그냥 가벼운 대화에서 그게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참 답답합니다. 말기 정말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적당히 하면서 그래 이러고 넘어가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맨날 이거를 하는 게 문제야. 직업병입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403번은 그렇게 마무리하시고요. 404번은 꼭 풀어보셔야 되겠죠? 교점계수 관련된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요. 내보기에 405번, 408번은 똑같은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405번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6번은 눈물을 머금고 버립시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시고 407번도 그냥 그렇고요. 409번은 그냥 서술형 수준 문제거든요. 어렵진 않은데 409번까지 해봅시다. 그냥 하면 할만할 거예요. 그 다음 스텝 3는 됐고 경우의 수부터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많습니다.